65세에 다시 취업했더니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신 오늘도 집에만 있을 거야? 아내의 차갑게 식어버린 목소리가 아침마다 저를 깨웠습니다. 35년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퇴직금 5억을 받았던 저는 이제 집안의 투명인간이 되어 있었어요. 통장 잔고는 매달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고 거울 속 제 모습은 날마다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70세인 지금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두 곳의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예전의 3분의 1도 안 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내는 다시 제게 웃어주고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멋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을 180도 바꿔놓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65세에 다시 취업하기까지의 절박했던 과정, 그리고 그 후 찾아온 놀라운 변화들을요. 혹시 지금 퇴직 후 무기력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은퇴가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께 큰 힌트가 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명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퇴직할 때만 해도 저는 이제 편히 쉬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35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퇴직금도 받았으며 집도 있었으니까요. 아내와 함께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자주 보면서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퇴직 후 6개월이 지나자 저는 집에서 완전히 투명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퇴직할 때만 해도 저는 이제 편히 쉬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35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퇴직금도 받았으며 집도 있었으니까요. 아내와 함께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자주 보면서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퇴직 후 6개월이 지나자 저는 집에서 완전히 투명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어요. TV를 틀어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고 무기력했죠. 가끔 산책을 나가봤지만 평일 낮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저처럼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노인들만 보였어요. 아내는 처음에는 이해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좀 쉬라고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당신 오늘도 집에만 있을 거야? 친구라도 만나고 와. 매일 이렇게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네. 아내의 말투에는 점점 짜증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퇴직금을 받았을 때는 꽤 큰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생활해보니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없으니까요. 국민연금은 받고 있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매달 관리비, 식비, 병원비 등을 내다보면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통장을 들고 와서 말했어요. 여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퇴직금이 벌써 이렇게 줄었어요. 앞으로 병원비도 더 많이 들 텐데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5년을 일하고 받은 퇴직금이 2년도 안 돼서 반 이상 사라진 거예요. 그날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남은 퇴직금, 국민연금, 매달 나가는 돈들. 어림잡아 계산해봐도 5년 정도면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그 후에는 집을 팔아야 하나, 아니면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나 생각할수록 막막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다시 일을 해볼까? 아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한다고? 65세인데 어디서 받아주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재산만 까먹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구인 공고를 찾아봤어요.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대부분의 공고에는 연령 제한이 있었어요. 50세 이하, 55세 이하, 심지어 60세까지만 지원 가능한 곳도 드물었습니다. 65세를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었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직접 발품을 팔기 시작했어요. 편의점, 마트, 식당, 주차장, 경비실, 구인 공고가 붙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나이를 듣자마자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 이 일은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더 젊은 사람 찾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데 아내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오늘도 안 됐어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아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5년을 성실히 일한 사람이 6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한 달째 되던 날 저는 지쳐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세 군데를 찾아갔지만 모두 거절당했어요. 나이 때문에 경력이 맞지 않아서 이미 사람을 구했다는 등 이유는 다양했지만 결국 똑같은 말이었죠. 당신은 필요 없어요.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는데 옆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일자리 찾으시나 봐요? 표정 보니까 딱 알겠네요. 저는 깜짝 놀라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3년 전에 그랬거든요. 그때 내 나이가 68살이었어. 지금은 71살이고. 그 말에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럼 지금 일하고 계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택배 상하차 일하고 있어요.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힘들긴 한데 돈은 괜찮아요. 그리고 뭔가 하는 게 있으니까 살만 나더라고. 저는 할아버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구하셨어요? 나이가 많아도 받아주나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처음에는 저도 아무도 안 받아줬어요. 한 50군데는 거절당한 것 같아.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다 보니까 기회가 오더라고. 나이는 많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돼요. 할아버지의 말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제게 몇 가지 조언을 해줬어요. 너무 좋은 조건만 찾지 마세요. 처음에는 힘들고 급여가 적어도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꺼리는 시간대나 일을 노려보세요. 새벽, 야간, 주말. 그런 시간대는 나이 많은 사람도 환영해요. 그날 저는 할아버지께 깊이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바꿨어요. 낮 시간대가 아닌 새벽이나 야간 일자리를 찾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이틀을 더 찾아다녔을 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동네 대형마트에서 새벽 상품 진열 및 정리 일을 하는 사람을 구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시간은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주 5일.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마트를 찾아갔어요. 담당자는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 팀장님이었습니다. 제 나이를 듣자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해 간 말을 또박또박 전했습니다. 35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했고 건강하며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은 평생 해온 일이라 전혀 문제 없다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보다 책임감 있게 일할 자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5세에 다시 취업했더니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5. 팀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일주일만 시범적으로 해보시겠어요? 그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거의 절을 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아내의 표정이 조금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조심해요. 무리하지 말고. 오랜만에 듣는 아내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드디어 첫 출근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준비를 하고 마트로 향했어요. 사실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됐습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몸이 따라줄까?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오랜만에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게는 큰 의미였으니까요. 마트에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의 직원들이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젊어 보이는 50대 초중반의 아주머니들이었어요. 그분들은 저를 보더니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제 나이가 예상보다 많아서였겠죠. 하지만 다행히 불친절하지는 않았어요. 팀장님이 저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일하실 분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65세 이철수입니다. 나이는 좀 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65세라고요? 우리 아버지랑 비슷하신데 대단하세요. 그 말에 다른 분들도 하나둘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건강하시니까 일하시는 거겠죠. 요즘 우리 나이대 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격려의 말들이 첫날의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본격적인 일이 시작되었어요. 새벽 진열 일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전날 저녁에 들어온 신선식품들을 진열대에 올리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들은 앞으로 빼내고 진열대를 깨끗이 정리하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어디에 무엇을 놓아야 할지 몰라 헤맸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김 아주머니라는 분이 다가와 도와주셨어요. 아저씨, 우유는 유통기한 짧은 순서대로 앞에 놓으셔야 해요. 그래야 먼저 팔리잖아요. 그리고 계란은 조심히 다뤄야 하고요. 깨지면 난리 나요. 저는 그분의 말을 귀담아 듣고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손은 서툴렀지만 최대한 정성껏 일했어요. 무거운 박스를 들 때는 허리가 조금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거든요. 첫날 4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어느새 9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흘렀고 다리도 아팠지만 이상하게 기분은 좋았어요. 오랜만에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이 들었거든요. 퇴근하면서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어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힘들긴 했는데 재미있었습니다. 내일도 잘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실하시네요. 내일 또 봬요.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잘했어요? 저는 피곤했지만 활기차게 대답했어요. 괜찮았어. 사람들도 친절하고 일주일만 잘하면 계속 일할 수 있대. 아내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도 무리하지는 마요. 이 나이에 새벽부터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오랜만에 듣는 아내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틀째, 사흘째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지 하나씩 터득해 나갔어요. 다른 직원들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 아주머니와는 친해졌어요. 쉬는 시간에 간단히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아저씨는 왜 이 나이에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퇴직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어서요.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요. 김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그래요. 우리 남편도 퇴직하고 집에만 있다가 우울증 왔어요. 지금은 경비 일하는데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요. 뭐라도 하는 게 사람 사는 거죠. 일주일이 지났고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합격일까 불합격일까? 팀장님은 서류를 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철수 씨 계속 일하시겠어요. 생각보다 성실하시고 일도 꼼꼼하게 잘하시네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 자주 보는데 이철수 씨는 그런 게 없어서 좋아요. 저는 너무 기뻐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아내도 환하게 웃었어요. 다행이네요. 축하해요.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밝은 미소였습니다. 첫 월급날이 다가왔습니다. 한 달간 일한 대가로 받는 첫 급여. 금액은 많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 받던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어떤 돈보다 소중했어요. 제 손으로 제 노력으로 번 돈이었으니까요.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이제 저는 퇴직금을 까먹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외식하자고 했습니다. 월급 받은 기념으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내는 처음에는 돈 아깝다고 했지만 결국 함께 나왔어요. 동네 한정식집에 가서 둘이 정갈한 밥상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니 기분이 묘했어요. 퇴직 후 2년 동안 집에서 눈치만 보며 지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아내와 식사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보, 내가 월급은 적지만 그래도 계속 일할게. 그러면 생활비에 보탬이 될 거야. 아내가 젓가락을 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눈가가 조금 붉어진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노력하는 거 다 알아요. 건강만 챙기면서 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65세의 늦은 나이지만 저는 다시 시작했고 그게 우리 부부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 제 몸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근육통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몸이 적응한 건지 한결 가벼워졌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고요. 오히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트 동료들과도 점점 친해졌어요. 김 아주머니 외에도 박 아주머니, 이 아주머니 등 여러 분들과 가까워졌죠. 쉬는 시간이면 모여서 간단히 다과를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저씨 자식들은 뭐래요? 일한다고. 박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걱정하더라고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그래도 아버지가 활력 있어 보인다고 좋아하던데요. 맞아요. 우리 딸도 그래요. 처음엔 말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응원해요.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 낫대요. 이 아주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모두 비슷한 처지였으니까요.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 집에서의 무기력함, 다시 시작하는 두려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함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일하는데 손님 한 분이 저를 알아봤어요. 이 과장님 아니세요? 고개를 돌려보니 예전 회사 후배였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과장님 여기서 일하세요?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35년을 함께 일한 회사의 후배 앞에서 마트 진열 일을 하는 모습을 들킨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퇴직하고 시간도 있고 해서 일 좀 하고 있어. 건강도 챙기고 용돈도 벌고 일석이조지. 후배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진지하게 말했어요. 대단하세요, 과장님. 저희 아버지는 퇴직하고 집에만 계시는데 우울해하세요. 과장님처럼 활동적으로 사시면 좋을 텐데. 존경합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오히려 존경받을 일이 된 거예요. 후배와 헤어지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어 일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마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도 숨지 않았어요. 오히려 먼저 인사하고 안부를 물었죠.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었어요.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철수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신입 직원들 교육 담당 맡아주실 수 있어요. 이철수 씨가 가장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시거든요. 교육 담당이라는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단순히 진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역할까지 맡게 된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나이도 많고 경력도 짧은데요. 팀장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철수 씨는 성실하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도 알고 무엇보다 일에 대한 애정이 보여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할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신입 직원들에게 진열 방법을 알려주고 고객 응대 요령을 설명하고 안전 수칙을 교육했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습니다. 특히 저보다 훨씬 젊은 20대, 30대 직원들을 가르칠 때는 조심했어요. 꼰대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명령하기보다는 함께하는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제가 해봤더니 이 방법이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젊은 직원들도 처음에는 65세인 제게 배운다는 게 어색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하게 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젊은 직원들이 편하게 물어오는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교육 담당을 맡으면서 월급도 조금 올랐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10만 원 정도 더 받게 되었죠. 더 중요한 건 제 역할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단순히 진열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후배들을 이끄는 선배가 된 겁니다.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아내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대단한데요? 우리 남편 교육 담당까지 하고 자랑스러워요. 아내의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어떤 상이나 칭찬보다 값졌습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일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만 일하다 보니 오후 시간이 여전히 남아돌았어요. 집에 돌아와 쉬고 나면 오후 2시쯤 되는데 그 이후로는 할 일이 없었죠. TV를 보거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 동료인 김 아주머니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 선생님, 혹시 오후 시간에 다른 일 하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오후에요? 무슨 일인데요? 김 아주머니가 설명했어요. 제가 아는 분이 학원을 운영하시는데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학생들 등하원 도우미를 구한대요. 아이들 차에 태워서 안전하게 학원까지 데려오는 일이에요. 나이 드신 남자분을 찾고 계시던데 관심 있으세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새벽 일도 하는데 오후까지 일하면 너무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어요. 오후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보다는 의미 있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후에도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새벽 일만으로도 힘들 텐데 오후까지 일하면 몸이 버틸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운 상태였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 오후 3시간이면 부담 없고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이잖아. 손주들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재미있을 것 같아.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도 무리하지는 말고 해봐요. 힘들면 그만둬야 해요. 다음 날 김 아주머니를 통해 학원 원장님을 소개받았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원장님이었어요. 원장님은 제 이력을 듣더니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들 안전이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책임감 있고 성실하신 분을 찾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있는데 괜찮을까요? 원장님은 오히려 그게 장점이라고 했어요. 나이 드신 분이 오히려 아이들한테 더 세심하게 신경 쓰시고 안전하게 모시거든요. 젊은 분들은 운전하면서 핸드폰 보는 경우가 많아서 걱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오후 일까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9시에 마트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점심을 먹고 잠깐 쉰 다음 오후 2시 30분에 다시 나가는 일정이었어요. 처음에는 힘들까봐 걱정했는데 막상 해보니 괜찮았습니다. 학원 차량으로 초등학생들을 집에서 학원까지 데려오는 일이었어요. 보통 56명의 아이들을 태우는데 아이들은 처음에 낯가림을 했지만 금방 친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차 안에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수학 시험 봤는데요. 100점 맞았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한 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백미러로 아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와, 대단한데. 100점이면 진짜 잘한 거야. 다른 아이가 기어들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오늘 친구랑 싸웠어요. 친구가 제 지우개 안 돌려줘서요. 저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아이는 시무룩하게 대답했죠. 화가 나서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울었어요. 저는 신호등 앞에서 차를 세우고 뒤돌아봤습니다. 그럼 내일 학교 가면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할 수 있겠어. 지우개는 실수로 안 돌려준 걸 수도 있잖아.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내일 사과할게요.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정말 즐거웠습니다. 손주들과 떨어져 살다 보니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안전띠는 꼭 매야 해. 차 안에서 떠들어도 되지만 너무 심하게 장난치면 위험해. 학원 도착하면 뛰어서 내리지 말고 천천히 내려. 저는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일했습니다. 원장님도 제 모습에 만족해 하셨어요. 이 선생님 오시고 나서 학부모님들이 안심하신대요. 아이들도 이 선생님 좋아하고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한 학부모님이 직접 저를 찾아오셨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어머니였는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선생님, 감사 인사 드리려고 왔어요. 저희 아이가 요즘 학원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할아버지 선생님이랑 차 타는 시간이 제일 재미있대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야 아이들이 귀여워서 즐겁게 일하는 거예요. 학부모님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아이들을 세심하게 봐주시는 분이 드물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학부모님이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오셨어. 아이들이 나를 좋아한대.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원래 아이들이랑 잘 지내잖아요. 손주들도 할아버지 제일 좋아하고 잘 어울리는 일 찾으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하루에 2가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학원 차량 도우미로 일했죠. 힘들지 않냐고요? 처음에는 조금 피곤했지만 금방 적응했어요. 오히려 하루가 알차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어요. 2곳에서 받는 월급을 합치면 제법 괜찮은 금액이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까먹던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제는 매달 저축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한번 갈까요? 제주도나 강원도 같은데 오랜만에 둘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퇴직 후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여행은 꿈도 못 꿨거든요. 괜찮아? 돈 쓰는 건데.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열심히 버는데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조금씩 즐기면서 살아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는 2박 3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아내와 단둘이 떠나는 여행이라 설레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예전의 그 감정들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여보, 당신 요즘 정말 많이 변했어요. 해변을 걸으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우울해하고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활력이 넘쳐 얼굴도 밝아졌고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그렇게 느껴. 일하면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게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 같아. 아내도 고백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당신이 65세에 새벽 일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고 싶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걱정도 됐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도 행복해 보이고 우리 관계도 좋아졌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퇴직 후 2년 동안 저는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지내며 부부 관계도 삐걱거렸어요. 하지만 일을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활력을 찾았고 아내는 제게 다시 애정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트에서는 신입 직원 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했고 학원에서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요. 제가 하는 일이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일을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났을 때 딸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딸은 제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완전 젊어지셨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도 힘차고 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빠는 요즘 너무 재미있어. 일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 딸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아버지 나이에 새벽 일하시는 게 힘드실까 봐. 근데 지금 보니 오히려
그게 아버지한테 최고의 약이었던 것 같아요. 손주도 함께 왔었는데 아이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일하는 거 안 힘들어요? 저는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일하는 게 재미있어.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내 또래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일해서 번 돈으로 우리 손주 선물도 사줄 수 있잖아. 손주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최고.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손주에게도 떳떳한 할아버지가 된 기분이었어요. 아들도 전화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자극받아요. 나중에 제가 나이 들어도 아버지처럼 활동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게 진짜 멋진 노후인 것 같아요. 일을 시작한 지 2년이 되던 해, 마트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시니어 직원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정기 건강검진, 체력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무엇보다 시니어 직원 우수상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해 첫 번째 시니어 직원 우수상 후보에 제 이름이 올랐어요. 팀장님이 저를 추천했다고 했습니다. 이철수 씨는 2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을 하지 않았고, 신입 교육을 맡아 10명 이상의 직원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으며,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항상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였죠. 시상식 날,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본사 강당에 갔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과 임원들 앞에서 제 이름이 호명되었어요. 시니어 직원 우수상, 동대문점 이철수 씨, 단상에 올라가 상패를 받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65세에 다시 시작한 일터에서 이런 인정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지점장님이 축사를 해주셨어요. 이철수 씨는 나이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젊은 직원들보다 더 성실하고 책임감 있으며 무엇보다 일에 대한 진심이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의 귀감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상패를 보여줬을 때 아내가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2년 전만 해도 집에서 하루 종일 한숨만 쉬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저도 아내를 꼭 안아주었어요. 당신 덕분이야. 처음에 이해해주고 지지해줘서 고마워.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소주 한 잔을 나눴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축배를 든 날이었어요. 학원 일에서도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원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 제안을 하셨어요. 이 선생님, 학원을 하나 더 열 계획인데 그쪽 차량 관리를 전담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단순히 운전만이 아니라 차량 스케줄 관리, 다른 도우미 선생님들 교육까지요. 물론 급여도 더 드릴게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더 많은 책임이 생긴다는 것은 부담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도전이기도 했어요. 67세의 나이에 단순한 도우미가 아니라 관리자 역할을 맡게 되는 거였으니까요.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원 차량 관리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더욱 다양해졌어요. 2개 학원의 차량 운행 스케줄을 짜고, 새로 들어온 도우미 선생님들에게 안전 운전 교육을 하고,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됐지만 막상 해보니 35년간 회사 생활에서 쌓은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사람 관리, 스케줄 조율, 문제 해결 능력, 모두 예전에 배운 것들이었죠. 새로 들어온 50대 도우미 선생님이 처음에는 저에게 반말을 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크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존댓말로 바꿨어요. 이 선생님, 정말 꼼꼼하시네요. 저도 배울 게 많아요. 나이가 아니라 일하는 태도와 실력으로 인정받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뿌듯한 일인지 67세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트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박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또 집에서 싸우고 나왔대요. 퇴직하고 3년째인데 아직도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술만 마시고 우울해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분한테 일 좀 해보시라고 권해보는 건 어때요? 박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말은 해봤는데
본인은 자존심 상한데요. 자기가 대기업 부장 출신인데 편의점이나 경비 일을 하겠냐고요. 김 아주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자존심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결국 우울증 오고 부부 사이도 나빠지고 차라리 이 선생님처럼 당당하게 시작하면 좋을 텐데 저는 제 경험을 나눠줬어요. 저도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65세에 마트 진열 일을 한다는 게요. 하지만 해보니까 부끄러울 일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퇴직금만 까먹는 게 더 부끄러운 일이죠. 지금은 당당해요. 제 돈 제가 벌고 제 시간 의미 있게 쓰고 있으니까요. 박 아주머니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용기가 나네요. 남편한테 이 선생님 이야기 해줘야겠어요. 같은 나이대 남자분이 이렇게 활동적으로 사시는 걸 보면 자극받을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박 아주머니 남편분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셨대요. 주말에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예상대로 단정한 옷차림의 신사분이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시작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방 편해졌습니다. 제 아내한테 이철수 선생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65세에 새벽 일을 시작하고 지금은 두 곳에서 일하신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저는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퇴직 후 무기력했던 시간들, 경제적 불안,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던 순간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고 부끄럽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고 결국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분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30년을 대기업에서 일했어요. 부장까지 올라갔고요. 퇴직하고 나서 제가 그동안 쌓은 경력과 지위가 아무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35년 회사 생활이 순식간에 무의미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깨달았어요. 과거의 지위나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요. 우리는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어떻게 일자리를 찾았는지, 처음 일을 시작할 때의 두려움, 그리고 지금의 보람까지. 헤어질 때 그분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한 달 후 박 아주머니가 기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남편분이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다고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니 생각보다 괜찮다며 무엇보다 다시 활력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 마트 본부에서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시니어 직원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제가 멘토를 맡아줄 수 있겠냐는 거였어요. 전국 각 지점에서 새로 입사하는 60세 이상 시니어 직원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상담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월 1회 본부에 가서 교육도 진행해야 했고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인데 다른 사람을 가르칠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팀장님이 설득했어요. 이철수 씨야말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65세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3년간 한 번도 안 빠지고 일하면서 성과도 냈잖아요. 그 경험을 다른 시니어 직원들과 나눠주세요. 그렇게 저는 시니어 직원 멘토가 되었습니다. 처음 멘토링을 시작했을 때 만난 분은 63세의 최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겁이 나요.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3년 전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두렵고 부끄럽고 자신도 없었죠. 하지만 시작하면 달라져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태도예요. 최 선생님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일하면서 생기는 어려움, 젊은 동료들과의 관계, 체력 관리 방법까지 제가 3년간 겪으며 배운 모든 것들을 나눠드렸어요. 3개월 후 최 선생님이 감사 인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이 선생님 덕분에 잘 적응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출근하는 게 즐거워요.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다시 받게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제 경험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보람이었어요. 일을 시작한 지 4년째, 저는 어느덧 69세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게 물었어요. 언제까지 일하실 거예요? 이제 좀 쉬셔도 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만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규칙적인 생활 덕분에 오히려 건강해졌어요. 무엇보다 일하는 게 즐거웠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일하는데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직원이었어요. 이 선생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럼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 직원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단지 돈 벌기 위해서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선생님은 다른 것 같아요. 항상 열정적이시고 즐거워 보이세요. 비결이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일이라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만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예요. 저는 69세지만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요. 그게 저를 젊게 만들어요. 그 직원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 선생님을 보면서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되기까지 해요. 나도 이 선생님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작년 가을, 회사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전국 각 지점에서 우수 직원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시니어 직원 특별상이 있었어요. 4년간의 근속과 멘토링 활동을 인정받아 제가 그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상식 무대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 감회가 새로웠어요. 65세의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4년 만에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다니. 여러분, 저는 65세에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무기력하고 자신감 없는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이 일이 저를 바꿔놨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도전하는 용기와 성실한 태도예요. 저는 앞으로도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게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객석에서 아내가 눈물을 닦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자랑스러워요. 4년 전 그 절망적이던 모습에서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어요. 미안해요. 처음에 이해 못해줘서. 저는 아내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어요.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 당신이 끝까지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우리는 오랜만에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일들, 앞으로의 계획들, 이제 퇴직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어요. 오히려 조금씩 저축도 하고 있었죠. 지금 저는 70세가 코앞입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마트로 출근하고 오후에는 학원 차량을 운전해요. 힘들지 않냐고요? 가끔은 힘들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려요. 하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살아있으니까요. 제가 필요한 곳이 있고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얼마 전 옛날 회사 동기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퇴직 후 집에서만 지내고 있었어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너는 아직도 일하고 있다니. 부럽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시작해.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은퇴를 꿈꾸지만 저는 그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행복은 쉬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인생이죠. 어제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언제까지 일할 거예요?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할 거야. 할아버지는 일하는 게 좋거든. 왜요? 할아버지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그게 할아버지를 살아있게 만들거든. 오늘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 출근 준비를 하며 생각해요. 65세에 다시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여전히 집 안에서 무기력하게 TV나 보고 있었겠죠. 마트로 가는 새벽길은 고요합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도시를 지나며 저는 행복을 느껴요. 오늘도 할 일이 있다는 것, 누군가 저를 기다린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제는 알아요. 만약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퇴직 후 무기력하게 지내시는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예요. 처음에는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부끄럽고 힘들 수도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도전하다 보면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저처럼요. 이제 마트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익숙한 건물이 보이고 동료들의 모습이 보여요. 오늘도 열심히 일할 겁니다.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신입 직원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학원에 데려다 줄 거예요. 평범한 하루지만 제게는 매일이 선물이에요. 65세에 다시 시작한 인생.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